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주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매일 독서 26일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지난번에 좀 읽었던 이 책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인데 장 지글러가 지은 책이고요. 음, 조금 출간된 지는 좀 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제목으로 달아 놓은 것처럼 그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굶주림이 있다니 음, 좀 놀라웠습니다. 저도 아예 생각도 못했던. 왜냐면 우리가 보통 그게 뭐 기아라든가 굶주림이 있다 그러면 보통 뭐 아프리카라든가 뭐 소말리아 그런 좀 동남아시아 뭐 이런 곳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어 드릴 부분은 어, 일부 유럽 국가, 그리고 러시아나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도 비교적 부유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나라에서도 기아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먼저 오늘은 짧습니다, 조금. 오늘은 또 제가 당분간은 그 학원 내신 시험 기간이어서 오늘 일요일이긴 하지만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좀 더 어떤 소통을 더 길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짧게나마 오늘 이 부분이고요. 좀 읽고 나서 제가 쓴 부분도 여기 있어요. 좀 읽어 드릴게요. 보시면. 자, 일단 이 책은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장 지글러라는 지은이가 작가가 이 아들과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용이 전개가 돼요. 보면은 아들이 얘기하는데 유럽은 안전지대인가요? 그렇지 않아. 동유럽 나라들과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기아 문제를 안고 있단다.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 남자 가장 없이 여자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세대들은 소외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 국가의 보장 체계는 집단 농장과 더불어 거센 자유화 바람에 휩쓸려 버렸지. 사회적 약자들은 마피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잔인한 자본주의의 무방비 상태로 내몰린 경우가 많단다. 어,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서 예전에 1997년도에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어떤 영양학자나 의사나 인류학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네 나라 러시아의 기아와 만성 영양실조가 얼마나 이렇게 러시아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조사를 하게 했대요. 근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가 국제적인 평균 수명 비교에서 러시아 남성은 135위, 여성은 100위를 기록했대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사람들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러시아인들의 평균 수명은 뭐 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가들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보다도 17년, 미국인들보다 13년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대요. 좀 예전 자료여서 조금 지금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자, 조금 더 있는데요. 부유한 나라 사람들도 굶주릴 수 있어. 러시아가 바로 그런 예야.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금,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 생산을 선도하고 있지. 군사력으로는 세계 2위의 국가란다. 콩고의 경우는 더 심해. 콩고는 중요한 지하 자원을 보유한 나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곡물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살인적인 금융과두제는 금융 소수 지배제로서 소수의 거대한 금융 자본이 한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제도. 레닌은 이것을 제국주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징후의 하나로 꼽았다. 그래서 이러한 브라질에서의 살인적인 금융 과두제가
모든 중요한 물품을 독점하고 있어. 그래서 이 브라질 북동부에서는 영양실조가 만연하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구나 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책 내용이고요. 제가 적은 점은 이거예요. 자, 유럽 일부 국가, 러시아와 브라질 같은 비교적 부유한 나라에서도 기아 굶주림의 문제가 있다니 생각도 못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및 정치, 경제의 구조적 시스템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구나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어떤 기아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우리가 TV 봤을 때 어떤 그런 아프리카 아이들 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어쨌든 간에 굶주림이나 영양실조의 문제가 이런 뭐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도 있다는 사실이 좀 되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좀 역시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관념, 생각 이런 것들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는 게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좀 이건 이럴 거야, 이럴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어떤 제가 몰랐던 현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아예 그냥 차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점점 저도 책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조금씩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막 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상식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과신하거나 그거를 너무 이렇게 무언가에 적용하려 그러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어,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정해놓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태도보다는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지 않을까,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신을 궁금해하는 일, 무엇을 하든 설레는 일을 남을 돕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전략을 짜고 내가 실행하고 내가 결과를 기대하는 삶,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수행하는 삶,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아침 9시 한 20분가량 돼가는데요. 이제 빨리 하고 저도 강의하러 가봐야겠어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요. 날씨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편안하시고 또 어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각자가 그런 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책 읽기를 많이 권장해 드립니다. 책 읽기 조금이라도 하루에 한 5분 10분이라도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